구루님들 나마스테. 올해는 꼭 요가를 시작해보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요가도 재밌게 오래 하기 위해선 적절한 지식이 필요하고 꿀팁을 많이 알고 있으면 효율적으로 요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가를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보고 가야 손해 안 보고 요가를 알차게 할 수 있는 핵 꿀팁들을 총정리하여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6년 이상 요가를 꾸준히 다니면서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발굴한 내용들이니 아주 소중히 때론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라 요가를 다녀보겠다고 요가 뭐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집 근처에 있는 요가원을 그냥 등록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잠시 스탑. 생각보다 요가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강사님의 스타일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우선 자기가 사는 지역에 무료 체험 수업이 있는지를 찾아보자. 요가는 선한 영향력이 공유되는 분야라 아직도 무료 체험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으며 없다면 가장 저렴한 1일 체험 수업을 먼저 들어보자. 먼저 한번 들어봐야 자기한테 맞는 요가 스타일, 요가원의 분위기 등이 어떤 것일지 대충 감이 올 것이며 만약 요가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사전에 준비해가면 강사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여 요가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야 처음 시작하는 한 달부터 실망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첫 스타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참고로 요가원을 선택하는 데는 7가지의 고려사항이 있다. 위치, 요가의 종류, 규모, 강의가 있는 시간대, 강사님의 스타일, 요가원의 분위기, 비용. 더 알고 싶다면 소소시 요가 채널을 구독하다 보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요가원에 첫 발을 내딛었다면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부터가 괜히 어색할 것이다. 아마도 나는 요린이니까 못하는 게 부끄러우니까 해서 뒤쪽 구석으로 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자리가 없어서 당황스러울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요가를 아무리 오래 해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법이 있기 때문에 요가원에도 나름 인기 자리들이 있다. 좌우 끝자리들. 중앙 쪽 자리는 사면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스킨십 위험이 있고 강사님과의 눈싸움이 생길 수 있고 많은 시선이 집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자리이다. 요가를 하다보면 다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 자리는 마지막에 차게 되는데 가능한 끝쪽 자리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분 일찍 가야 한다. 뭐 요가를 오래 하다보면 어디든 상관이 없어지는데 요가 초반에는 저 자리 선정이 아주 중요할 것이다. 공부도 마음에 들고 편안한 자리에서 해야 잘 되듯이 요가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좀 일찍 와서 자리도 잡고 혼자 명상도 하고 사전 스트레칭도 하고 요가를 시작한다면 절대 부상 없이 요가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에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요가를 하다보면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혼란 때문에 내가 인간이 맞나 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가를 시작하기 전에 수건을 꼭 챙겨가자. 이 수건이 요가계에서는 만능템이다. 땀을 흘리면 땀을 닦을 수 있고 요가 매트가 미끄럽거나 내 몸이 미끄럽다면 수건을 놓고 할 수 있고 내 팔 길이가 이상하게 짧은 것 같다거나 팔이 안 돌아갈 때도 수건이 내 팔을 연장해주기도 하고 때론 의자가 되어주기도 한 번씩 베개가 되어주기도 한다. 요가원에 공용 수건이 비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이런 수건 같은 거 10,000원이면 살 수 있으니 꼭 수건만큼은 챙기자. 참고로 수건 말고는 더 이상 살 것은 없을 것이다. 자신이 만약 진짜 뻣뻣하다면 혹은 요가 초반에는 수건과 1+1 세트로 요가 블럭을 항상 준비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수건으로 살짝 아쉬운 부분들을 요가 블럭으로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요가 블럭도 3개의 면이 있기 때문에 초급, 초초급 3단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자. 요가 블럭까지 사란 말이야? 라고 하겠지만 보통 요가원에 공용 요가 블럭은 1개씩은 있기 때문에 내일 요가원에 가서 주변을 자세히 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트 도구만 있다면 갑작스러운 어려운 자세들도 함께 따라갈 수 있고 너무 아프지 않고 함께 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기가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라면 헤어밴드를 착용하면 머리에서부터 지면까지 떨어지는 땀들을 잡을 수가 있고 상하의를 조금 더 얇고 조금 더 넓은 것을 선택하면 자체 쿨링 효과가 살짝은 있을 것이다. 만약 자기가 땀이 안 나는 체질이라면 지퍼가 있는 외투를 입고 요가를 시작하거나 겨울에는 너무 추울 테니 요가복 위에 바지를 하나 더 껴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모든 도구들을 가지고 다니기엔 에코백만한 게 없다. 뭔가 요가복 패션이랑도 잘 어울리고 가볍기 때문에 찰떡궁합이다. 도구도 도구이지만 요가를 할 때는 특별히 마인드셋에도 팁이 필요하다. 우리는 경쟁사회를 살다 보니 요가를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승부욕이 생겨서 남들과 비교한다거나 뭔가 뜻대로 안 되면 열받음이 올라올 수 있다. 내 몸은 내 것이긴 하지만 제대로 관심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것을 요가가 도와주는데 제발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여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자. 평생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저축해놓은 뻣뻣함을 한순간에 뺄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리가 안 펴지면 구부리고 해도 되고 앉을 수가 없으면 도구를 활용해서 앉으면 되고 허리가 안 내려가면 아래 허리부터 조금씩 내려보고 다리가 엉덩이에 안 닿으면 그냥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요가를 하자. 언젠간 자연스럽게 될 테니 조금만 천천히 해도 된다. 그 천천히를 배우는 게 요가라고 생각하자. 꼭
꼭 요 정도 팁을 가지고 요가를 하다 보면 갑자기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릴 것이다. 처음에는 강사님의 자세를 보고 따라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흘려보냈던 산스크리트어들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는데 갑자기 그게 뭐지?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다시 소소시 채널로 들어와 하루에 하나씩 알아가면 된다. 귀찮다면 기초 용어집, 기초 지식 영상 등으로 한 번에 퉁치자. 이런 지식만 알고 요가를 해도 2배는 쉽게 느껴질 것이고 요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 2번 이상은 잡아줄 것이다. 이런 팁들로 요가를 하다 보면 아마 종종 이 채널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요가를 하다 보면 요가 관련 책도 읽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요가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요가 관련 스마트한 사이트는 뭐가 있는지 요가 지도자 과정을 들어볼까? 등등 이런 궁금증이 생길 텐데 해답은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놀러오세요. 오늘은 요가를 할 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총정리해 보았는데요. 혹시 이것 말고도 요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이 있을까요?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요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오늘도 요가합시다.